능단 금강 반야경입니다. 무엇이 능단 금강 반야인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이렇게 단어로 표현될 때에 이것이 100%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가슴 먹먹하고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희유합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물질이 있다. 즉 보인다, 들린다, 만져진다. 살았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요. 이것은 너무나 가슴 시리도록 사무치도록 신비하고 희유하고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엄청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의식 자각의 이 폭풍,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이 능단 금강 반야로부터 오고요. 이 능단 금강 반야는 바로 이 하나의 신비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신비를 다른 말로 시공간 물질이라 하는데, 우리는 시간, 공간, 물질에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전혀 신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표현이 거의 5%도 10%도 되지 않는 이 신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이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이것은 이 신비의 해석, 천 가지, 만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식이다, 의식 자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좀 이 느낌과 뉘앙스를 100%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마 누구나 문득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학창 시절이라든가 졸업 후에 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문득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그 순간의 그 일별, 순간의 그 일미,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 금강 반야로부터 오죠. 금강 반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도판, 종교판, 철학, 뭐 현대 과학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일소하고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단일의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숲입니다, 소피아입니다, 신비입니다, 타우마제인 경이로움입니다, 뭐 안욕따라 삼맥삼불입니다. 이 다 이렇게 해도 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이름이라 해서 뭐가 가짜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름에 동반되어 있는 이름에 동반되어 있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 개인 몸, 그러니까 mind body complex라는 이 personality가 이렇게 하는 줄 우리는 여겼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저기 멀리 100m에서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일상무상분을 조금 보충하고요. 장음정토분 제 10장이죠. 식품 장음정토분을 하도록 하는데, 이 장음정토분이라는 이 소제목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또 놀랄만 하고요. 놀랄만 하고 또 직역본과 의역본에서 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많이 재미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이 안에 이제 장음정토분에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오죠. 보통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예전에 스피커가 이 도판에 돌아다닐 때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지고 당시에 이분기 도반들과 막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서로 막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주장하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뒤에 가서는 막 실제로 다투기도 하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오조 홍인으로부터 깨닫게 된 기연이 바로 이 금강경 설법을 듣는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홀연 깨닫고 5가지의 오도송, 오절로 된 오도송을 불렀다. 뭐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현장의 직역을 보면 사뭇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뭇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마라집의 의역이 우리로 하여금 금강반야로 입문케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왜냐하면 부드럽고 아주 운율도 이 좋을 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강반야의 입문용으로는 좋은데, 그 이후에 진정코 이 금강반야 지혜로, 반야가 지혜란 말이잖아요. 이 금강지혜로 실제로 들어오는 데는 이 현장의 직역이 훨씬 우리로 하여금 잘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무상부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상무상부는 오히려 그 내용보다는 이 제목이 훨씬 의미가 우리가 탐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 할 때에 우리는 자칫 모든 게 그렇죠. 무하든 무상이든 무이든 무자가 들어가면 아하, 없는 거구나, 공, emptiness구나 해가지고 다 비우고, 마치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동일시하지 마라, 에고를 버려라, 이런 식으로 자꾸 비우고 없애려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거는 이분기의 길이라는 걸 알죠. 무자가 들어간 것은 전부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은 모습이 없는 게 아니고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또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또 이게 좋겠다. 그래서 무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 무상도 되고 이제 생각상자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상 이러면 모든 모습은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시뮬레이션이고 이게 꿈이고 뭡니까, 가짜고 허상이고, 이게 그래서 진짜를 찾아라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무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걸 생각상자로 여기면 모든 생각은 다 이게 엉터리 가짜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라 이렇게 해서 무념무상, 이렇게가 무념무상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비비상 처정 멸진정 이래가지고 선정에 들어야 된 이런 엉터리 유치원 재롱잔치가 지금 뭐 얼마나 오랫동안 횡행했는지 모르죠. 그 1분기 지혜는 도무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상무상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하나의 실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소승사과라 해서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것이 다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일상무상분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건강반야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습이라 하면 이게 시공간 물질이잖아요. 시공간 물질.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라 하면 이제 생각 지각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이것을 선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중언부언하거나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반부님 여러분, 항상 들으실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심과 착함을 유지하면서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셔야지만이 이 신비가 항상 새롭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령입니다. 아주 큰 테크닉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양상은 뭐냐? 시간, 공간,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상 이렇게 하면 모습이 없다. 또 이 무상은 이제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생각,
지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생각은 지각이고 시간, 공간, 물질은 뭐 다른 말로 감각이죠.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승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제 깨달음의 단계, 중생으로부터 이제 점점 깨달아 간다 이 말이에요. 수다원이 되어서 수다원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수다원이 되어서 이제 깨달음에 입문한다. 그래서 7번 정도 환생하면 이제 완전히 윤회해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 내지 붓다의 지경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모습이 없어지고 그 어떤 생각도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보 엉터리 소리다 이 얘기잖아요. 일상무상부는 그게 아니고 이 무상이란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의 상이고 생각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다원,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거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한 놀이 연극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을 없어지게 하려면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의 상이고 하나의 생각뿐이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 공간, 물질이란 이 감각은 전오식이라 해서 이게 뭐예요? 뭡니까? 전오식. 왜 의식이잖아요. 예. 안이비, 설신 5가지 의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 지각은 이게 육식이잖아요. 육식. 그래서 색성향 미촉 요 상은 색성향 미촉인데 그러면 이 색성향 미촉이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색성향 미촉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을 없애려고 막 무슨 깊은 명상에 들어가야 되고 막 무슨 폐관 수련을 해야 되고 무슨 화두 오로지 하나의 화두를 잡아서 나중에는 그 화두마저 사라져야 되고 뭐 이런 온갖 해괴망측한 무슨 그럴듯하게 참나 아우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1분기 지혜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도반님들이 한번 이런 DGR을 한번 자세히 진짜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니 멀쩡한 색성향 미촉을 왜 없애고 이 온갖 법 이것이 이제 상이잖아요. 온갖 이 생각, 육식이 왜 법이냐? 색성향 미촉만 있어 가지고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식 법으로서, 법이란 게 뭡니까? 룰이죠. 룰이고, 칸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틀이죠. 그러니까 범주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붕어빵을 찍어내는 빵틀이다 이 말이에요. 빵틀을 가지고 요 재료를 집어넣어 빵틀에, 육식 빵틀에 전 5식 재료를 집어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어내야 지금 이렇게 나와 세계가 딱 펼쳐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먹먹한 신비인지 우리가 언제 알게 되죠? 죽음이 올 때, 죽음 직전 5분 동안, 도스토옙스키처럼 죽음 직전 5분에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저절로. 그러니까 일상 무상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상과 생각을 없애라. 이거 어떻게 없애요? 전 5식과 6식을 어떻게 없애냐고요. 왜? 이게 일상,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예. 이 일상이란 것은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고요. 요 하나의 생각, 이것도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게 없다 할 때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수다원이 하나의 의식이고요. 사다함이 하나의 의식이고요. 아나함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8식은 7식으로 나타나고요. 7식은 6식으로 나타나고 6식은 5식으로 나타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8식은 1식부터 7식까지로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8식 지원자는 자기 자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식 이하는 전부 이제 이원성은 이기통 엔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창색이죠. 예. 8식은 어떻게 나와 세계를 창조하느냐? 7식 이하 7가지 식으로 스스로 전변 내지 자변함으로써 나와 세계로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무상이라는 것은 이 무상이라는 것은 전부 8식이다 이 말이에요. 8식이다. 즉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최대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 5식 중에 시각 본다 이 말 이게 있잖아요. 시각. 요걸 일식이라 합시다. 일식 시각은 일식 시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컵이 보인다. 일단 시각만으로는 컵이 보인다 이렇게 안 돼요.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8식과 7식이 바탕으로 깔고 있고 6식이 작동을 해야 이제 일식이 이 시각이 첨가되면서 이게 컵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일식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일식 시각은 뭐냐? 자, 우리가 무상만을 이야기한다면 일식 시각 그것은 모습이야.
이름은 이제 법이니까 모습에 불과해. 그래서 그 모습을 없애야 진짜가 나타나. 그 모습을 없애야 진짜인 이 팔식 열애장 아레아식이 나타나. 뭐 소위 말하는 순수 의식이 나타나. 뭐 이런 식으로 2분기 도판에서 이제 뭐 어린애 유치원 재롱잔치들을 하는데, 자, 무상이 일상이고 무상이 일상이다라는 이 금강반야에 의하면 일식 시각은 뭡니까? 이식부터 팔식까지를 이야기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식이 곧 이식부터 팔식이고요. 이식 청각은 뭐냐? 일식 플러스 삼식으로부터 팔식,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바로 지금 저 나무 보여? 저 나무 지금 저 사이렌 소리 들려? 그 사이렌 소리 차가운 게 느껴져? 그 옷이 바로 그 촉각. 차 한잔 마셔봐. 상쾌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무상의 결론은 무쟁삼매다 이렇게 되죠. 무쟁삼매. 즉 쟁투가 없는 삼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분기 도판에서 에고와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외부 타인 내지 세계와 싸우지 마라, 아무리 수행 공부해도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쟁삼매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스판테이니어슬리 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려면, 즉 자연스럽게 이게 부산물로 나오려면 뭐로부터 와야 된다? 일상무상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투와 전쟁과 다툼을 없애려 하지 말고 무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모습, 나와 타인과 다투는 모습, 나 자신과도 다투고 타인과, 보통 자기 자신과 제일 많이 다투잖아요. 자기 자신과, 그게 이제 번뇌, 갈등, 뭐 이런 자만과 자기 열등을 왔다 갔다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갈등을 없애는 게 무쟁삼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무쟁삼매란 건 일쟁삼매다 이 말이에요. 일쟁삼매. 즉 전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투는 연극을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나와 세계와 갈등을 벌이는 연극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전쟁과 갈등을 없애려 하면 모든 파도를 없애고 바다를 얻으려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다를 없애야 돼요? 모든 파도를 그대로 둔 채로 모든 파도가 하나의 파도가 될 때, 그죠? 파도가 여러 개가 아니고 아무리 많은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파도가 될 때 우리는 파도를 그대로 둔 채로 바다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얻어서 얻는 게 아니죠. 이미 있었죠. 예, 하나의 바다로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개의 파도로 봤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무쟁삼매다. 참으로 놀랍죠.
파도를 다 없애고 바다를 얻을 수 없다. 파도를 그대로 둔 채로 전체 파도를 하나의 파도로 보라. 이것이 일상무상이잖아요. 우리가 황금돼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돼지를 없애고 황금을 얻고자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돼지를 없애버리면 황금도 없어지죠. 뭐 녹아서 황금으로 남아있다 그런 게 말고요. 이 돼지 자체를 없애려 하잖아요. 우리가 이 돼지는 이게 모습일 뿐이니까, 요 돼지는 이름과 모습이잖아요. 이름과 모습일 뿐이니까 요 이름과 모습을 없애고 이름 모습 아닌 진짜를 얻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 돼지를 없애고 황금을 얻으려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죠. 돼지 이름과 모습을 그대로 둔 채 이것이 하나의 99.99% 순수한 황금이라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 그 누가 포인팅을 해주잖아요. 아, 요것은 지금 황금을 찾고 있지. 그대 황금을 찾고 있는가? 예. 그러면 근데 나는 돼지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황금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 돼지 이름과 모습 그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둔 채로 한번 자세히 봐. 그게 황금이야. 즉 이름과 모습이지만 이름과 모습 그 자체가 황금이야. 즉 전오식과 육식이 곧 단일 의식이야. 이렇게 누구가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를 없애지 말고 전체 파도를 하나로 보라. 돼지의 모습을 없애지 말고 돼지라는 이 모습 자체가 황금임을 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금강반야잖아요. 금강반야고 공이고 영기고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공영기 무하 이 가리킴의 귀만 살짝 열으면 어떻게 된다? 무쟁삼매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것이 일상무상분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것은 이제 너무 쉽죠. 예를 들어 뭐 7번 환생한다. 이것은 영혼윤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이제 연극이 있는데 이 연극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마치 이제 자동차 시리즈가 예를 들어 수다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 선택이에요? 7부작을 그러니까 자동차 시리즈에서 소나타 1부터 소나타 7까지 생산되고는 이제 단종되고, 그 다음에 사다함은 그랜저 1에서 그랜저 2까지 생산되고, 드라마로 치면 2부작이고 수다원은 7부작,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레니까 1부작이고 자동차 시리즈로는 하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은 뭐예요? 아라한은 응공, 무학이라 하죠. 무학. 이제 배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아라한은 작가죠. 자동차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설계자 혹은 드라마 작가다 이 말이에요. 작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붓다는 뭐겠어요? 붓다는 그냥 단일 의식 그 자체. 그러나 별도로 단일 의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7식부터 6식으로 스스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이
수다원은 이게 영혼이 있어가지고 7번만 환생하면 되네. 빨리 수다원 들어가서 빨리 7번 환생 끝내고 이제 해탈해야지. 뭐 이런 엉뚱한 바보 같은 유치원생 같은 생각은 이제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오늘 하고자 할 얘기는 이제 장음정토분입니다. 이 장음정토분이 참 이게 제목은 너무 평범한데 정토를 장음한다 혹은 정토로 장음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현장과 이 구마라집의 직역과 의역이 참으로 재밌게 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식품 이 장음정토분 강의가 사뭇 기대가 지금 많이 됩니다. 스피커가 무슨 강의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현장 직역 구마라집 의역은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 가셔서 꼭 이 텍스트를 프린트 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참으로 좋겠다 이 말이죠. 자,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현장의 직역입니다. 장음정토분이에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옛날 연등열애 정등각에게서 조그만 법이라도 취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타마 붓다께서 수부티에게 해공제일이라 하죠. 왜냐하면 이 건강경 전체는 이 반야공 연기무아를 얘기하고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서 무쟁삼매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부티 해공제의를 내세워서 이제 문답을 하는 형식의 이 시나리오를 이제 만든 거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연등불로부터 내가 뭔가 법을 취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연등불이라는 것은 과거 7불 중에 하나로서 이 고타마 붓다에게 나중에 미래세에 너가 붓다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숙이라 하는데 예언을 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 법에 대한 포인팅을 해 주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디판카라라 하죠. 연등불 디판카라로부터 과거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가 되기 이전에 과거세에 이 디판카라로부터 붓다가 되리라는 그러한 수기와 가리킴, 포인팅을 받아서 뭔가 얻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선현이 대답하였다.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옛날 연등 정등각에서 전혀 작은 법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죠. 뭔가 설법을 하고 청법하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다원에 들어가고 사다함에 들어가고 아나함으로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디판카라도 뭡니까? 이 의식 자각이고요. 그 디판카라 과거 7불 디판카라가 지금 없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디판카라고 또 이것이 뭐예요? 과거에 붓다가 되기 전에 붓다가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반에서 어디
천국을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고타마 시타르타고 이것이 디판카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진 거는 하나도 없고요. 새로 생겨난 것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멋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등불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등불은 마당에서 멍멍 하는 그 강아지가 디판카라 연등불이고요. 그 멍멍하는 것을 듣고는 저 강아지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밥을 갖다 줘야지 하는 것이 고타마 시타르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도 조금 미진한데 이것이 분명한 진실이다 이 말이죠. 분명한 진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있어서 나는 마땅히 불국토를 공덕으로 장엄하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면 이와 같은 보살의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선현아, 불국토를 공덕으로 장엄하며 불국토를 공덕으로 장엄한다는 것은 열애가 장엄이 아니라고 설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이름이 불국토 공덕 장엄이니 불국토 공덕 장엄이라고 설하였느니라. 조금 어렵죠?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선현아, 보살은 이와 같이 전혀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그 마음을 내고 빛깔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또한 마땅히 그 마음을 내며 빛깔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 마음을 내며 또한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 마음을 내고 또한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 마음을 내며 전혀 머물 바가 없이 마땅히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장엄정토분이 끝납니다. 지금 직역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지만 구마라지 의역에 붙어 있는 장엄정토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마라집의 의역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등부처에서 법을 받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불국토 장엄은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시명 장엄. 뭐 여기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이 응무소수 이생기심이에요. 자, 의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꼭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나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향, 미촉,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느니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즉 무엇이 다르냐? 이 굉장히 차이점이 커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입문용으로는 금강반야 입문용으로는 구마라지 의역을 읽으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이 오면 그게 현장이든 누구든 간에 직역본, 현장의 직역본이 제일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직역본으로서 금강경을 탐색한다면 우리가 멋진 이 반야공의 반야지혜 공에 도달하리라. 아니면 도달해 있음을 새삼스레 알리라 이 얘기죠. 자, 어떻게 다르냐? 지금 현장의 직역에는
미안합니다. 구마라집 의역에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즉 일식에서부터 육식까지 머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래 돼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근데 현장의 직역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즉 일식부터 육식까지 머물지 마라. 플러스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에서도 머물지 마라. 비색성향 미촉법.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현장의 직역의 결론은 뭐냐 하면 도무소주 응생기심이에요. 도무소주 응생기심. 도무소주 응생기심. 이 참으로 이게 큰 대조가 일어나는데, 이거 자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앞에서 우리가 직역과 의역이 많은 차이가 난 것과 똑같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하면 끝없이 치달려 갑니다. 이게 2분기, 그러니까 결론은 구마라집 의역에 의하면 2분기 개인 대중의 수행으로 치달려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치달린다. 그런데 현장의 직역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팔식, 순수의식, 이 깨달음이라 하더군요. 이 깨달음에도 머물면 안 된다 하고는 도무소주, 도라는 것은 이제 도통할 때 전부 다 일체를 이야기해요. 도통 모르겠다 할 때 그 도거든요. 도무소주, 도무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응생기심, 그 마음이 난다, 그 마음이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완료 진행형이고요. 완료 진행형 표현이고요. 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조건문이고 미래형이에요.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야 어떻게 된다? 소위 말해서 능단 금강 반야가 능단 금강 반야를 성취하게 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즉 해탈에 이른다 이 말이고요. 열반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이고 미래형인데, 이 현장의 도무소주 응생기심은 앞뒤 이 문맥과 동일하게 완료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도무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마음, 이 한 마음이 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문이에요. 무조건문이고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 대중과 아무 상관없이 이 진실은 완전히 완료되어서 온전히 완료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팩트에 대한 가리킴이에요. 팩트 가리킴이에요. 팩트 폭이라 합니까? 팩트에 대한 포인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져요. 요거는 입문용이고요. 입문한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멈추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아니 그 스피커님 왜 이 구마라집 의혹 이게 맞다고 공인돼 있고 그 갑자기 현장의 직역을 가져와서 스피커 마음대로 막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증거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조건 미래형이고 도무소주 응생기심은 완료 진행형이다 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증거를 제시해 보라 이 말이죠. 이게 스피커 지 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제시해 보라. 증거를 제시해 보라 할 때에 자 증거를 제시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게 도무지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이 나고 있다라는 완료형과 요 미래형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라는 그것의 큰 차이는 뭐냐? 요것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즉 유의행을 해야 돼. 맞잖아. 아무 데도 머물지 말고 특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주체가 돼서 유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무소주 응생기심 이것은 도통 머물지 않고 본래부터 그 마음이 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주체를 부정하고 있죠. 개인 주체를 부정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영기무아공이잖아요. 영기무아공이잖아요. 개인이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완료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마치 심장 박동이 일어나고 소화가 일어나고 면역 체계가 일어나는 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시공간 물질이 개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있잖아요. 살고 죽고가 개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개인이 주체가 아닌 것, 이것을 영기무아공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반야의 주제가 반야공 영기무아니까 당연히 구마라집의 의혹에 의한 이 개인 주체로서 유의행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마라집 의혹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강경의 본래 오리지널 포인팅이 아니다. 그러면 구마라집이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시에 방편으로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죠. 이 구마라집 3장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1분기 지혜를 가지고 본래의 금강반야의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당연히 현장의 직역이 옳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얘기하고 이제 재밌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6조 해능의 이게 오도 기연에 의해서 이게 증거가 제시되는데, 자, 6조 해능이 이제 그 5조 홍인을 찾아가잖아요. 나무꾼 하다가 뭔가 열반경인가 뭐 금강경을 누가 나무를 해고 장에 팔로 가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열반경인가 금강경을 열반경이라고도 하고 뭐 금강경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문득 어떤 경 읽는 소리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충분한 돈을 마련해 드리고 이제 홍인을 찾아가죠. 홍인을 찾아가서
이제 방아 찢는 것부터 행자 생활부터 하는데, 뭐 이제 그 북종의 신수와 이제 그 깨달은 바 견해를 제시해라 해가지고, 뭐 신수는 갈고 닦아야 된다 했는데 갈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조홍인이 다시 보고는 야반 삼경에 방장실로 오라라고 하죠. 그래서 육조현흥이 몰래 방장실에 갔더니 바로 이 금강경을 설해 주는데, 금강경을 쭉 설하다가 아마 지금 여기 이 장엄정토분에 왔겠죠. 장엄정토분에 왔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큰 법열과 환희를 느끼고, 그러니까 앞서서 쭉 축적되어 온 소소한 깨달음, 소위 말해서 이 정견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이 부분에서 기연을 만나서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크게 안심, 자유와 안심, 즉 사랑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오조홍인이 방장실 전체를 가렸죠. 뭐 글을 읽으려면 불을 밝혀야 되는데 밖에 대중들이 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시기 질투를 하든가 심지어 뭐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법을 전해받는다, 이것은 뭐 엄청난 실제 경제적 가치도 있고요. 물론 이 해탈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게 경제적 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온갖 세속 출세족의 동기에 의해서 저 행자가 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7, 8년간 10몇 년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자가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왜 홍인대사는 저렇게 1대1 과외 공부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하느냐 하면서, 뭐 홍인대사한테 해를 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해능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해능을 쫓아와 가지고 뭐 가사 바루를 빼앗으려 하다가 순순히 내주니까 뭐 그게 아니고 그대가 전해받은 법을 알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뭐 스피커도 그 비슷한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야반 삼경에 홍인 방장실에서 육조해능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부분을 듣고는 크게 도노하고는 오도성을 읊지요. 5구절에 오도성을 읊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구마라집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개인 유이고, 현장의 도무소주 응생기심은 개인 주체가 아니고 반야공 연기무하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육조현흥이 뭐라 하느냐? 하기자성 본자청정이라 합니다. 본자청정. 그 다음에 하기자성 본자구족 이렇게 하고요.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기자성, 잘 나오네. 하기자성 법무생사, 그 다음에 하기자성 법무동료 하고는 하기자성 뭡니까? 능생만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5가지 구절, 육조해능이 읊었다는 이 5가지 깨달음의 노래, 이것이 그냥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자성이라는 것은 일심, 대성,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 구경각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뭐를요? 해능이 홍인대사로부터 이 금강반야의 가리킴을 귀를 열어 듣기 전까지는 어찌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다. 자성이라는 것이, 즉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 의식이라는 것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까르마, 정화, 영혼 성장, 진화, 합일 이런 게 도무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스스로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구족돼 있다. 청정하다 이 말은 이제 정화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구족돼 있단 말은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의식 안에 이 마음 내지 의식 내지 붓다는 본래 생사가 없다 이 말이야. 생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고 죽는 거는 뭔데?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야. 생명 축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벌일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훨씬 재밌고 멋지게 판타스틱하게 축제를 벌이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그럴수록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멋진 축제가 뭐야? 생사의 축제였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축제가 아니고 생멸의 축제가 최고 축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 마음의식이라는 것은 본래 한치도 움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140억 년 아니야. 그것은 의식 자각이야. 우주 끝없는 우주 공간 아니야. 하나의 의식 자각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본무동료,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하잖아요. 어찌 상상이라 했으리요. 마음의식이 능히 만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 아니고, 능히 만법으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증거입니까? 왜? 완료 진행형 도무소주 응생기심이 되어야 더 이상 할 게 없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온전하고 본래 생멸이 없고 본래 동요하지 않고, 즉 번뇌 갈등이 없고 만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는 완전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육조 단경에 뭐라고 적혀 있든 어떻게 구전되어 왔든지 간에 오조 홍인으로부터 육조 해능이 전해들은 이 금강경 제 10품입니까? 금강경 이 장음정토분의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은 의역이 아니었다. 의역본이 아니고요. 의역에 의해서 이 금강경을 강설해 준 게 아니고요. 오조 흥인이 육조 해능한테 이 현장의 직역인지 다른 사람의 직역인지 모르지만 이 금강경 직역본, 즉 도무소주 응생기심이라는,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칠식, 팔식 등 그 깨달음, 즉 깨달음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지만 깨달음에도 머물지 마라. 즉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개인이 머물렀다 안 머물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시하고 비동일시하고 도무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머물고 안 머물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머무는 것도 무소주고요, 머물지 않는 것도 무소주예요. 그러니까 개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다. 이것도 안 머무는 거고요. 어떤 때는 컨디션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아주 뭐 초연해, 안 집착해. 이것도 안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2분기 개인 차원이 되면 내가 초연해서 이제는 안 머물고 있네. 이것도 머무는 거고요. 막 집착해서 머무는 것도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2분기 개인, 여기 구마라집 의역에 의한 응무소수 이생기심에 의하면 머무는 것도 머무는 거고요. 머물지 않는 것도 머무는 거예요. 근데 도무소주 응생기심에 의하면 머무는 것도 머물지 않는 거고요. 머물지 않는 것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기 때문에 단일 의식은 머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머물지 않는 가운데, 즉 실제 테마파크에서 이 살았다 죽었다 게임은 테마일 뿐이지 진정으로 사는데 머무는 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오직 한 마음, 일심 단일 의식밖에 없다 이 얘기고요. 여기가 되면 2분기 개인이 되면 전부 따로따로가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요 2분기 개인에서는 파도 하나하나가 진짜 있는 거지만 1분기 지혜로 오면 파도 하나하나는 없고요. 뭐가 있어요? 하나의 바다만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파도가 하나하나 따로 없잖아요. 실제는 하나의 바다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머물고 안 머물고 그런 말이 도무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유치원 어린이 장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인데, 자, 이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딱 한 번만 들어버리면 영원히 해방이 돼요. 내가 해방되고 안 해방되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머물고 안 머물고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아니고 그 본래부터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이 나고 있다. 이 말은 이 전체가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활동이 아니고. 자, 개인 활동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생사든 뭐 주객이든 이 모든 것은 개인 활동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 즉 사랑의 표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소주 응생기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유식 대성 기실론에서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일심이 있고 이것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뉘는데 진여문이 깨달음이고 생멸문은 중생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의역에 의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석인데, 알고 봤더니 진여문도 요게 이제 진여 생멸 자체가 이게 이원성이잖아요. 이 둘 다 2분기 개인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여문도 그냥 이름일 뿐이고 생멸문도 이름이라면 실제는 뭐예요? 일심 단일 의식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2분기 개인 대중 그 자체를 하나하나 떨어진 파도로 본다면 이것은 진여와 생멸로 갈리는 이 지옥인데, 2분기 개인이라는 이것 자체를 하나하나 떨어진 파도가 아니고
하나의 파도, 즉 하나의 파도로 본다면 그것은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있는 것은 하나만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이 문제였다 이 말이죠.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게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조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면 좋은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오늘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도반버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